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네, 고용플러스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을 계기로 사회적 갈등이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와 타협이 중요한데 총파업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 간 간극이 커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이 오늘로 사흘째 접어들었지만 사회적 타협은 요원한 분위기입니다. 당장 이번 파업을 계기로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각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비정규직 동지들이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고 파업에 대한 우려들만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모든 공공부문에 대한 정규직화를 지금 해야 되고 차별을 해소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번 파업으로 일선학교에서 급식이 중단된 것을 비판하는 단체도 등장했습니다. 우리는 민노총과 싸움을 시작할 겁니다. 어쩌자고 교육에 이 노동자들 판을 만드는 겁니까? 교육단체도 찬반으로 나뉘어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전교조는 성명을 통해 학교는 연대와 평등의 가치를 배우는 곳이라며 지지 입장을 밝힌 반면 한국교총은 파업이 연례화되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학생, 학부모, 학교에 전가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렇게 서로 간의 이 대치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 상승 효과를 가져와요. 내 편이다, 다른 편이다라는 편가르기가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이미 발생된 갈등을 장기화되지 않도록 조기에 타협을 만들어내는 정부의 노력이 우선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최저임금 정책을 둘러싼 대국민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전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자는 거였는데 의견차만 확인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은 생존의 문제라며 분통을 터뜨리자 소상공인들은 생존형 없어집니다. 생존. 임금 성장부터 사고 그다음에 경제가 따라와준다고 하는 그런 거는 좀 한번 제거 좀 해주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생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는 안전장치라고 반박합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을 쫓아서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고 차등 적용을 주장하는 건 결국 우리 사회 전반에 안전망이 무너지는 걸 의미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차는 좁혀지질 않습니다. 임금 근로자의 절반은 올해 최저임금이 적당하다고 봤지만 자영업자들은 지나치게 높다고 반발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작용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불황의 모든 원인을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고 치부하는 건 지나치다 맥락입니다. 이라고 우려들이 타당한 것도 있었지만 우려가 저는 과도한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논란이 정쟁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은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도 동원이 되었습니다. 각자의 의견이 평행선에 달리면서 토론회는 끝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서 모였던 최저임금위원회는 밤샘 협상에도 결국 타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민경입니다. 지난 4월 7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던 경상수지가 한 달 만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같은 핵심 수출품이 계속해서 부진한 탓에 수출에서 수입을 뺀 상품 수지 흑자가 1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이승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5월 경상수지는 49억 5천만 달러 흑자였습니다. 4월 6억 6천만 달러 적자를 내 역대 최장인 7년간의 흑자 행진이 중단된 지 한 달 만에 다시 흑자로 돌아선 겁니다. 외국인 주주 배당이 4월로 대부분 끝났고 관광객도 늘면서 서비스 수지 적자 폭이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흑자 규모는 1년 전에 비해 40% 넘게 줄었습니다. 특히 수출에서 수입을 뺀 상품 수지 흑자는 지난해 5월 108억 달러에서 54억 달러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2014년 1월 이후 5년 4개월 만에 가장 적은 규모입니다. 상품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0.8% 감소하였는데 이는 세계 교역량이 부진한 가운데
반도체와 화공품 등 주력 품목의 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한 데 주로 기인합니다. 수출은 향후 전망도 밝지 않지만 특히 일본의 소재 부품 수출 규제와 이로 인한 갈등의 여파는 예의주시해야 할 변수 중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 무역 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조기에 진화되지 못하고 지속이 될 경우에는 여행 수지를 포함한 서비스 수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수출 부진 탓에 올 1월부터 5월까지 경상수지 흑자 누계는 155억 3천만 달러로 한은의 상반기 전망치 245억 달러에는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맞보복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인데 정부 대책과 전망을 소재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명백한 경제 보복이라며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다양한 대응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에 대한 수출 규제 등 맞보복 가능성에 대해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으로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제규범에 반하고 과거 일본의 주장 및 발언과도 배치되며 세계 경제 발전을 위협하는 일본의 수출 통제 강화 조치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맞보복 조치로는 일본에 대한 메모리 반도체 공급 제한, 대일 관광 억제 등이 거론됩니다. 하지만 양국의 외교 갈등에서 비롯된 통상 분쟁이 전면전으로 번지면 두 나라 경제 모두 타격을 받기 때문에 선택하기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 일본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한일 관계의 경제 협력을 복원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우선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와 국제공조 강화에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반도체 생산에 차질을 빚어 공급을 제대로 못하면 미국과 중국 등 세계 IT 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중국의 대일본 히토류 수출 규제 때 일본이 미국 등과 함께 중국을 압박해 해결한 것처럼 이번엔 우리나라가 그런 방식으로 일본을 압박하는 방안도 제기됩니다. 앞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일본의 수출 규제로 피해를 볼 수 있는 대기업들을 만나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일본이 수출을 규제한 세계 품목과 추가 제재 가능성이 있는 품목의 국산화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이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손정의 회장과 만나 일본 정부의 대한국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은 4일 서울 성북동 한국가구박물관에서 손 회장과 2시간 반 동안 만찬을 하며 인공지능 등 IT 산업 현안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손 회장은 만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 많은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개인이 금융회사에 신용평가 결과와 그 근거를 설명할 것을 요구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삭제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대응권 운영 기준을 사전 예고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 등의 신용평가 결과와 주요 기준, 평가에 활용된 정보 등에 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다르거나 오래된 정보는 바꾸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4세대 LTE만도 못한 5세대 이동통신의 속도와 안정성에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5G 인가 과정을 살펴본 시민단체에서 애초에 인가 과정이 무리였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직무 유기라며 감사원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공익감사도 청구했습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상용화 2달여 만에 가입자 100만 명을 돌파한 5G. 가입자는 빠르게 늘어도 속도와 안정성은 아직도 들쭉날쭉합니다. 그러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5G 관련 인가와 신고 자료를 검토한 시민단체 참여연대에서 부실인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먼저 권한 없는 기구가 5G 인가 심의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신사가 서비스를 하려면 이용약관 인가가 먼저인데 인가권을 가진 과기정통부가 법적 기구도 아닌 이용약관 심의자문위원회에 권한을 떠넘겼다는 겁니다. 심사의 판단 기준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아니라 역시 심사 대상인 SK텔레콤이 건넨 자료를 검증도 없이 자문위에 넘겼고 이를 토대로 판단이 내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5G가 품질 불량, 비싼 요금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SK텔레콤은 이에 대해 명문화된 이용약관 인가 신청 지침에 따라 정확하게 자료를 전달했다는 입장만 내놨습니다. 참여연대는 과기정통부에 5G 이용약관 인가 업무 과정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과기정통부에는 한시요금 인하를 촉구했습니다. 과기부에도 이 5G 서비스가 제대로 상용화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요금 감면하는 내용까지 검토를 해라 이렇게 요구할 예정입니다. 또 피해 소비자들과 함께 소송도 검토 중입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로봇이 알아서 고급 커피를 내려주고 음식도 가져다주는 상상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요. 영화 속에서나 봄직한 이런 일을 이젠 현실에서도 경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른바 푸드테크의 현장을 이진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의 한 커피 전문점. 원두가 담긴 컵을 든 로봇이 긴팔을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여과지에 원두가루를 붓고 고르게 흔든 뒤 주전자를 들고 원을 그리면서 물을 붓는 모습은 바리스타와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보다 물줄기의 강도와 양을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어 효율성이 높습니다. 일단 평소에 맨날 가던 카페랑 달라서 너무 신기했고 또 그 원두별로 로봇이 드리는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도 되게 신기해서. 주문을 받으면 음식을 자리까지 가져다주는 로봇도 있습니다. 주문한 빵은 이렇게 자율주행 로봇이 움직여가면서 자리까지 서빙해줍니다. 고기를 저장하고 판매하는 정육점에서도 인공지능이 활용됩니다. 고기에 최적화한 온도와 습도를 컴퓨터에 미리 입력해두면 사람이 없어도 인공지능이 알아서 숙성시키는 방식입니다. 무인 PC방부터 무인 편의점, 이제는 외식업계까지 이렇게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면서 매장 깊숙이 파고들고 있는 겁니다. 인건비 절감과 업무 효율성이 도입을 촉진하는 이유입니다. 외식하시는 분들 쪽에서는 어쨌든 효율적으로 그 운영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로봇이나 AI나 각종 그 스마트폰 앱의 도움이 계속 늘어날 거거든요. 가장 아날로그적인 산업인 외식 산업도 이제 로봇의 인공지능까지 4차 산업혁명의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8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자치구별로는 매매량이 많지 않았지만 일부 아파트는 최고가를 찍기도 했는데요. 전셋값도 36주 만에 함께 올랐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 지난달 2단지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가 25억 원에 팔리면서 동일 면적 역대 최고가 거래로 기록됐습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 아파트 전용 면적 113제곱미터는 지난 4월 37억 3천만 원에 거래됐지만 현재 호가는 그보다 훨씬 높습니다. 네, 전용 면적 112. 네네네. 그러면 40억 거래돼서 이거 나오겠고.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이 지난주와 비교해 0.02% 오르며 상승 전환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첫째 주 이후 8개월 만입니다. 영등포구와 양천구가 지난주보다 각각 0.06%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고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강남 3구 역시 오름폭이 커졌습니다. 집값이 더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인식이 형성되면서 수요자들이 매수에 가담하는 분위기고 서울 내 신규 공급이 줄어든다는 점 또한 잠재적인 불안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지난주와 비교해 0.01% 올랐는데 10월 넷째 주 이후 36주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는 일부 지역의 공급 물량 부족에 따른 전셋값 상승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합뉴스TV 이재욱입니다.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오늘도 투데이 고용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 안치홍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하늘길의 경쟁이 치열해지며 항공과 관련한 다양한 직업이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항공기의 안전엔 없어서는 안 될 직업을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항공과 관련한 직업을 생각할 때는 이 조종사나 승무원을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안전과 관련된 직업이라 어떤 직업인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직업은 승객과 승무원, 조종사의 안전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지만 항공사 운행의 가장 중요한 직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항공정비사입니다. 항공정비사는 항공기 운항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비행 전후 주기적으로 항공기를 점검, 정비하는 직업을 이야기하는데요. 또 항공기에 특화된 맞춤 직업이기 때문에 항공기의 주치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네, 항공정비사의 경우 크고 복잡한 항공기를 다루다 보니 실제로 전문적인 지식과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도전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항공기를 정비하는 작업은 매뉴얼 자체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작은 부품 하나도 가격이 엄청나기 때문에 정비를 할 때 이 정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빠른 시간 안에 항공기를 정비하는 기술이 필요한데 이때 제대로 정비를 하지 않으면 항공기 안전은 물론 운항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상당히 집중력을 요합니다. 이 때문에 항공업계에서도 가장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업으로 통한다고 합니다. 네, 게다가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항공사의 수요는 물론 이 항공기 도입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항공정비사의 전망도 밝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저비용 항공사를 뜻하는 LCC 3곳이 추가로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국내 LCC는 9개 업체로 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까지 포함하면 국내 항공사만 11곳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항공산업은 여행객의 수요가 늘며 점차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항공정비사의 전망도 상당히 밝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의 항공안전 강화 기조와 더불어 채용 역시 더욱 확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취업의 길도 넓어진다는 뜻이네요. 그야말로 히든잡이라는 뜻인데 그렇다면 항공정비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네, 항공기 정비사는 일반적으로 항공기 세척이나 항공기의 연료, 윤활유 등의 소모품 등을 항공기에 보충 또 보급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또 항공기 수리 업무도 맡게 되는데요. 항공기 수리는 소수리와 대수리로 나뉘어집니다. 소수리는 감항성, 즉 항공기 자체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갖춰야 할 능력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이 부품들을 수리하고 교환하는 작업을 뜻합니다. 대수리는 감항성에 영향을 끼치는 수리 작업을 이야기하는데요. 엔진이나 프로펠러 같은 부품이 바로 대표적인 예입니다. 특히 대수리의 경우 부품 안에 나사와 같은 작은 부품이나 이물질이 들어간 상태에서 수리를 마치면 항공기가 폭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네, 이 때문에 이 수리 과정에서 항공정비사의 집중력과 전문성이 더욱 요구되는 것이군요. 항공정비사 손길에 승객의 안전이 좌우되니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뿐만 아니라 비행하기 전후에도 항공기에 대한 약식 점검을 하는데요. 이때 항공정비사의 사인이 나지 않으면 비행기가 뜰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직업이라는 뜻이겠죠. 네, 그렇다면 이 항공정비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항공정비사가 되기 위해선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과 항공정비사 자격증 600점 이상의 토익 점수가 필요한데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항공정비사 면허 자격증입니다. 국토부에서 지정한 항공정비교육기관으로 진학해야 재학 중 항공정비 면허를 응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평균 2년 동안 정비 기술을 배우고 취업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항공정비사는 안전에 중요한 직업인 만큼 연봉과 복지 수준도 높은 편입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조사 결과 하위 25%의 평균 연봉 역시 3천만 원으로 집계됐으며 평균 6천만 원 4배를 받게 되는데요. 임금과 복리후생 등 보상 영역 1위, 고용안정 1위, 근무 여건 4위로 조사됐을 정도로 전문성을 갖춘다면 만족도도 매우 높은 직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산업이 커지는 만큼 항공업계에서 직업을 찾고 싶은 분들도 참 많을 텐데요.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동시에 전망도 밝고 직업적으로도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참 매력적인 직업 항공정비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히든잡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